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이 됐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도 크게 무슨 흠결이 있는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좀 고무적인 이런 평가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아시나요? 저 2년 선배고 저하고 참 잘 알죠. 경북고 네, 나왔죠. 경북고 2년 선배고 네. 잘 아는데 2014년부터 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죠. 예. 지내면서 소수견 마이너스 미스터 소수견 이런 말도 그렇게 들었고. 됐네요. 그게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어떤 법리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입각한 판결이 많이 대법원에서 나오면서 아무래도 법리를 주장하니까 소수견을 낼 수밖에 없었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꼭 후보가 꼭 그 보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법리와 소신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양쪽을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취재진한테도 법관 생활하는 중에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다. 평생 중도기를 걸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라는 말을 했네요. 책 제목도 있답니다. 예. 대법관 퇴임할 때 논문집 제목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정해진 그 어떤 법에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안민정법. 안민정법이 그렇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바른 법. 이 길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원래 1차 그 후보자 선임 때도 계속 이름이 오르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한변협에서도 5명 추천할 때도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1차 때는 고사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내 능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고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하면서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원칙주의자고요. 저도 잘 알지만은 참 온화하게 재판 진행을 양쪽 그 당사자 말을 경청해가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한마디로 선비형입니다. 그렇군요. 그 체격도 자그마한데 얼굴도 마르고 몸도 마르고 선비형이어서 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만족도가 아주 높은 법관이었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사법 소극주의라고 그러는데 사법 소극주의가 말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은 이 사법부가 너무 정치적인 문제 이런 데 나서면 안 된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하도록 둬야 되고 행정부의 문제 이거는 뭐 사법부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법이 너무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원칙주의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임기도 한 3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70세가 그 정년이다 보니까. 지금 66세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거는 어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많이 무너져 내린 사법부를 좀 정상화시켜달라. 사법부 위상과 신뢰를 회복시켜달라.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조금 약한 분이다. 워낙 성격이 조용하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마찰을 빚거나 이런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 좋다는, 누구로부터 좋다는 평을 듣는 분은 이게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때 비록 좀 세고 성격이, 하지만 사법부 개혁에는 적임자다. 이균용 전 후보자는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자기 소신을 굽히거나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이게 정상적인 사법부고 평화시에는 바로 이 조희대 후보 같은 분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죠. 비상 상황에서는 좀 강한 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제 생각에 3년 이야기할 때 이 대답한 거 들어보니까 현 체제 유지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전원 합의체 판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 그거는 대법원장이 하는 일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때 본인이 의견을 안 내는 게 원칙입니다. 다수 의견에 그냥 표 한 장 더 던져 숟가락 얹어주는 정도지. 대법원장이 정말 할 일은 어떤 법관들이 독립하여 재판을 제대로 하는 걸 갖다가
지켜주고 외압으로부터 지켜주고 이게 대법원장의 정말 중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재판을 잘하고 이거 재판 잘하면 더 금상첨화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90년대 했던 이일규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그분 키도 그렇게 안 크고 옛날 분인데 심지가 아주 굳어가지고 누구도 못 건드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조희대 후보는 참 좋은 분인데 이런 면에서 물론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대법원장이 되면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 사법부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법원장 후보님한테 이렇게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게 건방지게 느껴지지만 저는 판결 잘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합의체 그 법리에 맞고 안 맞고 따지지 마시고 지금 사법부의 문제가 뭐가 문제고 그다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에 왜곡된 점이 무엇인가를 제1성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뭐 고등부장 승진 제도 문제를 다시 부활하시든지 사법부가 지금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법원장 추천제 이것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포퓰리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을 좋아하니까 사법부마저 포퓰리즘을 흘러버렸거든요. 제가 제 사건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기피 신청하는데 그게 기피 신청 결과 나오는데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런 늦어진 사법부 그래서 제 의뢰인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워낙 시간이 길어지니까 80대 의뢰인이 이게 지체된 정의는 아무 소용없다는 그러니까 얘기 아니에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날개를 달아줍니다. 아까 우리 헌법재판소에 무슨 탄핵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법을 위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게 되거든요. 지체되면은. 그래서 이 조희대 후보님은 참 좋은 분이고 하지만 그래서 아마 처음에 1차 때 이균용 후보 할 때 고사했던 이유가 본인의 성향을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기 힘들다.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고사했는데 이번에는 뭐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고 그 다음 또 아마 청문회는 통과될 것 같아요. 대법관 때도 한번 통과됐고 또 이분이 제가 아는 생활 습관이 어떤 뭐 판사 때 외부인을 거의 안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네. 만나면은 재판이 왜곡된다. 그리고 왜곡 안 되더라도 제3자가 볼 때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자기 관리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연속 2회 부결시키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기 아니냐.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거 아니냐. 재판이 이렇게 늦게 진행된데 국민들은 결국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계속 부결을 시켰다 이렇게 될 수밖에 되거든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야당에 있는 분들도 몇 의원님은 조희대 대법관의 후보에 대해서 그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첫째는 독립성, 사법 독립성, 둘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셋째 사법적인 역량.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다 거기에 부합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균용 후보는 위험한 후보예요. 자기들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독재하게 뭐 하지만 조금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근데 조희대 그 후보는 지금까지 판사 생활을 한 역정, 그 다음 본인의 개인적인 성격 이런 걸 볼 때 강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헌법연구회라든가 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서클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인사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판도 좀 제대로 되고 정치적 사건도 제대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워낙 선비형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이 법원 행정처장 사실 여기서 인사판도 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을 어떤 분으로 그 처장, 차장을 임명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보좌를 잘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보수라고 할 만한 그 대법관이 거의 지금 없고 이동원 대법관이
네. 뭐 제 연수원 동기입니다만은 네. 그런 대로 보수인데 대법관이 이제 법원 행정처장으로 또 하니까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또 이동원 대법관도 아주 순하고 그러니까 어떤 칼을 휘두를 만한 내년 2월이 예.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을 잘 짜야 한다고. 그 행정처장 후보를 누굴 시킬 것인지 그게 그러니까 조희대 후보 그 대법원장 후보가 그렇게 칼을 막 휘두르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행정처장을 좀 그래도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알아서 하겠죠. 오석준 대법관은 어떻습니까? 오석준 대법관 괜찮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분 그거는 좀 국회 인준 필요 없습니다. 행정처장은 이제 대법원장이 하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니까 예, 예. 이 행정처장이 잘 해야 그럼요. 보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 선비 같은 분한테 하라고 뭐 마음 약해서 못 자릅니다. 아마 그 조희대 후보하고 오석준 대법관은 성향이 좀 반대거든요. 오석준 대법관은 좀 활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행정처에서 공보관이지만 경험도 있고 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처장 그리고 임기도 많이 남았고 임기가 2년 보통 2년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아마 진영을 짜도 아마 법원을 개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 오석준 대법관의 정무적 감각도 있고요. 예.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 방송을 봐야 할 텐데 보질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오석준 그런 대법관 같은 분이 행정처장을 맡아가지고 좀 보좌를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현재 뭐 정치권 야권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도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흠결은 없는 것 같아요. 위장 전입 이런 게 안 나온 이상. 예, 또 본인이 워낙 깔끔한 깨끗한 맞습니다. 처신을 해오신 분 우리가 그래 같아요. 소위 딸깍발이라고 많이 지칭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상시 같으면 가장 모범적인 참 존경받는 그런 대법원장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은 이 사법 신뢰가 워낙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뭔가 좀 추진력 있는 분이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은 또 민주당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요. 부결해 버릴 테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고심 끝에 차선책으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전략적으로 좀 훌륭한 선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